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됐어요. 이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 보이시죠? 6월 23일 날 전설에 마이너스 9.99% 찍어주고 그 다음날 3% 반등하고 또 5% 반등하더니 금요일 날 다시 마이너스 5% 또 빼버리는,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게 뭐냐, 도박판 아니냐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코스피 역대 하락률 상위 10을 보면은 올해 3월 4일 날 미국 이란 전쟁이 났을 때가 12%로 가장 역대급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9.11 테러, 전설의 닷컴 버블, 금융위기, 다음에 지금 2026년이 또 나오죠. 6월 23일 날 9.9%. 그냥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리만 브로더스 파산, 이것도 금융위기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이것도 좀 대단했어요. IMF. 근데 2026년 6월 26일에 또 그냥, 그러니까 이때 2번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지금 이 역대 하락률 상위 탑10에 2026년이 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변동성이 있었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등락이 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올랐을 때 팔아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다시 또 오르면 반등하면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도 9%, 10%씩 발라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실제로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급등락장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건데, 저는 지난주 광란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실제 제 카카오톡 까봄으로써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고 잔잔하면서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잔하게. 자, 보이시죠? 6월 23일 화요일 그 9.9% 빠진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11시 28분이죠?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김잔잔 뭐라고 하죠? 이야, 오늘 간만에 에어컨 풀냉방. 더운 날에 에어컨 풀냉방 들어오면 뭐죠? 기분이 좋다,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전주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가 쉼없이 너무 급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르는 거 좋은데 너무 폭등해.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조금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좀 천천히 떨어지고,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면 좋은데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니까 우리 살 빼는 것도 급격하게 살이 찌거나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은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해요. 그것처럼 뭐든지 너무 급하면은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파란색이 쫙 들어오니까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 에어컨 풀냉방 좋다, 가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개미털기 가야 된다, 물갈이 한번 가야 된다. 솔직히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계속 유효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 팔지 마셔라 해서 이렇게 가치 투자적으로, 장기 투자적으로, 정석적으로 SK하이닉스에 존버하면서 코스피 200에 존버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신 분들, 오케이, 너무 잘했죠. 그런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투자를 한다, 공무원이 빚을 내서 비투를 한다. 그런데 그런 비투가 먹히는 거예요. 계속 빠꾸 없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비투가 먹혀서 나 빚내서 투자했더니 나 이렇게 수익 버는데, 이런 인증글이 올라오고 자랑하는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더 투기적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레버리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왔죠. 그거 나오니까 변동성은 더더욱 커지면서 더더욱 투기적으로 변하고, 완전 이게 투기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회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회사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저 잘 주식을 들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본질과는 다르게 이 시장,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완전 투기판처럼 돼가지고 막 빚내서 투자하고, 그러니까 변동성도 이렇게 커지고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정석적이고 잔잔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물 청소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단타하는 사람들, 비본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털어내고 가야지. 진짜 내실 있는, 저나 우리 구독자님 같이 내실 있는 구독자들만 찬찬찬 이렇게 올라주는 게 자본주의, 건강한 투자, 건강한 자본주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김에 한번 시원하게 물갈이하고 가는 게 어떤가, 오히려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더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도 말하죠. 근본 있게 가자. 한익 3전 투탑으로 근본 있게 가라. 코스피 200 반도체 ETF 같은 맥락이죠. 반도체를 보고 가자. 실적 잘 나오는 거 보고 가자. 제가 구독자님들께도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똑같이 말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날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이날 결국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떨어졌죠. 이날 주식 신경 썼을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오프라인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강의 끝나고 와서 3시 17분, 거의 장 마감되기 전에 처음 봤습니다. 아까 오전 11시에 카톡하고 나서 강의 그냥 쭉쭉 하면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주식이 역대급으로 빠지는 날이든 블랙 먼데이든 그냥 일상생활 중요한 거 있으면 전혀 휴대폰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혀 일상에 지장받지 않는, 재테크보다 삶이 먼저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떨어졌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다른 토크 콘서트, 크리에이터 토크 콘서트, 거기 그런 데도 갔는데 거기서도 사회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직하게 들고 간다고 하니까, 그날도 엄청 폭락하는 날이었는데 정말로 김 전자님은 이렇게 오늘처럼 주식이 떨어지는 날에도 주식 한 번을 안 보네요? 휴대폰 한 번을 안 보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주위 사람들은 매일같이, 특히 코인 하는 사람들은 분초마다 그냥 어디 여행을 가도 일정을 해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등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마음 편한 재테크의 장점이죠. 어차피 멀리 보는 사람들은 이런 단기적 일희일비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던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도 적게 하면서 오히려 돈도 번다. 오히려 마음도 편하는데 돈도 번다. 하지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마음도 불편하게 하면서 시간도 뺏기면서 에너지도 다 뺏기는데 결국 돈도 잃는다. 그리고 이렇게 왜 떨어졌냐? 이유는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3시 25분에 이제 이유를 파악합니다. 이날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미실현 소득에도, 미실현 투자 이익에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굵직한 이슈보다는 잔잔바리 이슈들이 좀 모여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큰 이슈 없이 그냥 빠지는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질적으로 항상 말씀드린 회사의 실적에 문제가 생겼는가, 실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폭격을 맞았는가, 아니면 뭐 계약이 취소됐는가, 그런 본질적인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세일 찬스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날 오후에도 미국 시장 선물, 나스닥 선물이 대폭락하는 것을 보니까 내일도 시원하게 더 빠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도 반등 대신에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에 미국 나스닥이 나락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세일 찬스 오는구나, 너무 좋겠다 라고 꿈꿨지만, 막상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니까 반도체주는 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반등을 해버리고 금융주들, 코스닥주들 이런 것들은 오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도체만 반등하고 나머지는 소외돼서 떨어져 버리는 요런 장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오늘은 오를까 내릴까 막연한 예측은 하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예측만 할 뿐이지 본질은 뭐다? 못 맞춘다. 단기적인 주가는 못 맞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예측에 따라서 주식 거래는 하지 않는 거죠. 이따가 뒤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으니까 오늘 한국 시장 떨어질 거야, 확실해, 갖다 팔아야 돼 해서 팔았으면은 예상과 안 맞았기 때문에 돈을 잃었겠죠. 이렇게 단기적인 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기 투자 절대 노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이날
서킷 브레이커까지 옵니다. 삼성전자 6% 넘게 빠지고 또 시원하게 폭포수 폭락 원했지만 결국 또 어제 오늘까지 월화 또 어정쩡하게 오르고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도 후회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변동성만 엄청 커졌다. 그런데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크다 하면은 우리 마음 편한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첫 번째,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베스트다. 괜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긁어부스럽니다. 절대 매도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라. 조울증에 걸린 누군가가 막 오늘은 흥분했다가 막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았다가 하면은 거기에 휘말려서 나도 같이 덩달아서 기분 좋았다가 차분해졌다가 덩달아 페이스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다. 내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혼자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자유롭게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나는 못 맞춘다. 나는 모른다. 따라서 나는 장기 투자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문제가 없다면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둘째,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전혀 떨어질 이유가 없고 전혀 회사의 실적에 문제가 없지만 혼자서 막 날뛰다가 막 나에게 기회를 던져줘, 보너스를 막 던져줘 하면은 저거 오기만 하면은 내가 대박 잡아야지 지켜보면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안 떨어지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안 떨어지면 말고 마인드로 그냥 편안하게 날뛰는 것을 구경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도 잃지 않고 결국에는 회사의 실적이 탄탄하면은 결국 이런 소나기는 지나가고 결국에는 실적 따라서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잃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받지 않는 이런 변동성 장세 대응 방법, 제가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 실제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영상을 하나도 못 올린 게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제 오프라인 강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주최하는 강의는 아니고 뭐 청년센터, 구청 이런 기관들에서 왕초보를 위한 재테크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수요일 제외하고 월화 목금 토까지 강의를 매일 하면서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강의에서 구독자님 분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자님, 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비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지? 돈을 잃으셨나? 뭐가 이슈가 있나? 약간 긴장을 했는데 찬자님, 영상 좀 자주 올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자주 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PPT를 항상 이모티콘도 많이 넣고 퀄리티를 많이 따지면서 나름은 좀 정성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좀 적시성, 시적절한 시기에 빨리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딜레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빠른 이슈들은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심플하게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전처럼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어떤가,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말고도 어제 4천조 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이것이 일단 허울은 좋은데 정말 내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마음 편한 재테크,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잔잔하게 편안하게 노가리 까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더불어서 이런 변동성 장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께 편안하세요 하면서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